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암살기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17살 니키타 카삽이라는 인물이 극우 테러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ONA와 연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라는 게 공개가 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17살 되는 이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고교생인데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이제 트럼프라는 어떤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되고 우리나라는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이제 FBI든가 CIA가 이제 발표한 건 충격적인 소식인데 어쨌든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 현대 민주적인 어떤 국가의 구조적인 약점과 미래를 위협하는 약간 이런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타 카삼이라고 말씀하신 그 친구가 위스콘신에 있는 어떤 용의자입니다. 이런 용의자고 범행 일시는 지난해 있었던 일로 이제 추정되고 있으면서 이런 친모 타타니아 카삼과 계부 도널드 메이어라는 를 같이 사살을 이미 했고요. 범행 동기는 이제 트럼프 암살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고 트럼프를 암살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기로 이제 친부와 친모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은닉을 했고 이후에 등교를 중단했고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이제 2월에 이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에 권총과 거액의 그 고교생이 가질 수 없는 거액의 이제 현금을 소지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주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극단주의의 어떤 테러의 연계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BI는 어쨌든 디지털 기기의 어쨌든 극우 신나치 체제라고 하죠. 오더 오브 나인 엔젤스라고는 어떤 지지의 어떤 그런 조직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암살의 전복 촉구라든가 히틀러 만세라든가 뭐 이런 자료가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혐의로 연방법의 대통령 암살 시도라든가 정부 전복의 어떤 음모라든가 폭발물 관련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극단주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말로만 됐던 건데 이게 이제 가정에 침투했다는 점에서 약간 시사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자가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살해했다는 게 약간 충격적인 것 같고요. 미국 내 정치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러 목적이 단순한 뭐 분노 발산이나 뭐 이념적 약간 이런 저항이 아니라 대통령 암살과 정권 붕괴를 통해서 테러 전복이었다는 게 약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 급진화가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약간 그 모니터라든가 이제 이런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물리적 폭력이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됐다는 게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정보기관이 이런 고등학생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좀 있고 극단주의 이념이 언제든 정치적 테러로 이제 진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가 이제 더 이상 뭐 낯선 국외 테러라든가 낯선 이념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가정의 일상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아니죠. 이제 미국의 주변에 있는 약간 이런 게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약간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청소년이 그런 극우 테러 조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좀 쉽게 될 수 있겠죠. 교육과 가정 내에서 특히나 올바른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파장들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놀라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17살 청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TV에서 미국에서는 중계가 CNN이라는 거 이렇게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수의를 입은 친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면 재정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데 왼쪽에 이제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테러 대응 모델이 아니라 이제 해외 테러든가 무슬림에 대한 중심의 감시가 이제 국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것에서 외부 테러 감시가 국내 디지털 금지나라든가 이런 감시로 어쨌든 구조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 시즌에 대한 폭력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약간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 공호라든가 청소년 자생적이라는 약간 급진주의력에 대한 이런 심리 기술,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에서는 판단력이 약간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생적으로 약간 요게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교육, 가정, 커뮤니티 차원에서 반급진화 모델에 대한 어떤 본격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방어 선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 전력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감시 및 검열도 강화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미국이 약간 소홀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디스코프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레딧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주류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사생활 보호와 이제 테러 방지 사이에 어쨌든 법정 윤리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인터넷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고 있고요. 극우 단체라든가 이념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거 해외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강화 조치라든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정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극우 테러 네트워크와 청소년이 연루됐다라는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